14일 오전 기장군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4일 오후 3시 기준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과 2달 전에는 인근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가연성, 폭발성 위험물질이 산적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장 화재를 막을 순 없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일대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무엇보다 화재로 인명피해가 커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층 건물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까맣게 타 뼈대를 드러난 건물로는 구급 차량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야 하면서 나오면서 안에서 대군이 거기서 불이 최초 무역기에 나오더만 순식간에 검연기 팍 나오는 거예요. 밀폐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우수하게 불 끄라니까 불 끌 겨를도 없는 거야. 그거는. 기장군 단연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난 건 14일 오전 10시 50분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350여 명과 펌프 차량 등을 투입해 작업에 나섰지만 진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낮 12시쯤에는 주변 소방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경남과 울산, 경북에서도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불은 수영장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층이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구조자는 총 31명입니다. 소방에서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심정지가 6명, 응급 1명입니다. 이분은 헬기로 이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비응급이 14분이 있었습니다. 미이송이 16명인데 이분 오늘 올 개장을 앞두고 건물 외관 공사 대부분이 마무리되면서 연기가 외부로 쉽게 빠지지 못한 데다 내부 작업이 진행되며 작업자들의 대피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오후 1시 35분쯤 잡혔습니다. 인명 구조를 할 때 6명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일 인명 피해가 많은 원인은 현장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가 재생기였고 검인 연기가 현장을 뒤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때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시내버스 운행도 조정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장군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는데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내용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 기자. 아직 화재 원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예상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네, 이날 화재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 실내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보통 각종 공사 자재와 인화물질이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제보 영상을 보시면 다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인근 도로를 완전히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은 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소화기나 간이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배연 설비 같은 것들이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 공사장이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2015년 1월에 이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소화기는 공사장 각 층에 최소 소화기 2대, 화재 위험 작업장은 대형 소화기 1대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고요. 이 물에 의한 소화 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인 이 간이 소화 장치, 또 비상벨이나 사이렌, 확성기 같은 이 비상 경보 장치뿐만 아니라 방화포를 갖춰야 하고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서 이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입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불이 난 공사장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대형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대형 참사에 대한 징후가 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5년 5월에 경기도 고양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8명이 숨지고 116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불과 2달 전에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근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당시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인부 5명을 구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단순 연기 흡입으로 당시에는 경상을 입긴 했는데 이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공사장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장 현장에서의 대형 화재 위험,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사장 화재 막을 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왜 더욱 위험한 것일까요? 무슨 우리가 어떤 건물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기거하고 있고 누가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에서 출동을 했을 때 안에 몇 명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공사 현장에는 사실 그 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안에 이 공간에 몇 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몇 명이 안에 계시다라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규정이지만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 나서 출동을 해서 인명 공사장에 있는 인부들을 구출을 하러 와도 소방에서 출동을 해도 안에 몇 명이 있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나중에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현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기장군 신축 공사장은 지난해 사용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스프링클러 등 주요 소방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수의 공사장이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장에도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간이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납땜을 할 때는 꼭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러이러한 소방시설들을 비치하라라고 규정이 있지만 그조차도 잘 모르시는 어떤 공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뀐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런 빨리빨리 공사를 하다 보고 빨리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건너뛰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성된 건물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더 안 꺼지고 화재가 더 급격하게 커지고 피해도 더 많이 발생하고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공사장에도 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데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무엇보다 사실 공사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인명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애초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공사를 할 때 또는 공사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니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미리 소화기라든가 어떤 우리가 임시 소방시설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임시 소방시설들을 꼭 비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큰 화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인명피해라든가 어떤 큰 피해로다가 가는 걸 조기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임시 소방시설 또는 간이 소방시설 이런 것 등을 꼭 구비를 해놓고 공사장에서는 그러고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시가 기장군에서 발생한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4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대응 등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회의에 앞서 긴급 재난 문자 발송과 함께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화재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송된 시내 각 병원에 담당 직원을 파견해 피해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공사장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환자들의 쾌유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군 선관위에서 접수하며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금고이사장 선거에서는 부산 지역 120여 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다른 학생에게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경남교육청은 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해 실랑이를 벌이다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의 두 번째 특수학교인 가칭 김해 제2특수학교가 교육부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연 교육부는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장애 영역별 설정 필요성 등의 이유로 1차 심사에서 보류가 됐다며 교육부 의견, 행정 절차 부분을 보완해 다음 2차 심사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교육청과 김해시,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김해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는 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한 고등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며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난 2022년 개교한 은혜학교가 유일합니다. 학생 수는 340여 명이며 과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부산 지역 의과대학 졸업식도 취소되거나 축소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졸업식이 예정됐던 부산대 의대는 졸업생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식이 취소됐습니다. 동아대 의대는 졸업 학점을 채운 학생이 없어 졸업식을 열지 않기로 했으며 고신대 의대는 오는 20일 졸업식이 예정돼 있지만 졸업생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인제대 의대 졸업식에는 졸업생 1명만 참석해 소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급변하는 첨단기술 여건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응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신규 실증 특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겁니다. 발굴 분야는 신산업, 신기술과 관련한 전 기술 분야이며 참여할 기관이나 단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수요 조사서를 내려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의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부산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16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000명 감소했습니다. 또 실업자는 지난해 1월 8만 1,000명이던 수준에서 8만 5천 명으로 4천 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도 14,000명이 줄어든 172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의 1월 고용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6.2%,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4.9%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